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옥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인천에 위치한 연수여자고등학교인데요. 이번 시간은 예쁜 여고생들과 함께 창의 융합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살짝 알아보니까 자연과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현상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거든요. 어떤 주제일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 학교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의 호기심은 깊은 관찰과 생각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이론의 발견으로 완성됩니다. 역사 속 시대의 발전을 이끌어온 위대한 과학자들은 특히 자연 속에서 호기심의 원천을 찾아내는데요. 이번 시간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발견한 호기심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한 창의 융합 수업 속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 과학융합동아리 학생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학년과 2학년으로 구성된 동아리 학생들. 반짝이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융합 수업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주제를 알아봐야겠죠? 학생들이 직접 이번 융합 수업의 주제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수수께끼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주제를 공개해 주세요. 이것은 자연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죠. 이것의 이름은 분열과 파편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것의 모습은 정말 예술가의 감각을 자학할 정도로 매력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번 창의융합 수업 주제는 프랙탈 이야기입니다. 프랙탈이란 프랑스의 수학자 만델브로트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라틴어로 부수다라는 뜻의 프랑글에서 나온 말로 분열과 파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프랙탈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형태의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면서도 일정한 형태를 만드는 것. 이런 현상은 자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 나뭇가지, 인맥, 그리고 산맥 등을 들 수 있죠. 불규칙 속에 있는 규칙성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프랙탈 구조를 어떻게 수학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자연 현상 속에서 프랙탈적인 요소를 발견을 하고 프랙탈을 이용해서 생물체 내에서 특히 어떠한 프랙탈 생물 요소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학에서도 또 미술에서도 확대를 해서 프랙탈을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프랙탈 이해하기. 그 첫 번째 시간은 과학 실험을 통해 프랙탈의 원리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프랙탈이 무엇인지 짚어봐야겠죠. 학생들은 모든 별로 미리 조사해온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프랙탈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랙탈에 대해서 발표할 사람 있나요?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뇌세포를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 구조도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랙탈을 이해하기 위해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안선의 길이를 재보는 실험을 해볼까요? 들쑥날쑥 복잡하게 형성된 해안선의 지형을 재기 위해선 일정한 길이의 자가 필요하겠죠. 굉장히 길이가 긴 자가 있다면 이렇게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길이를 위해선 척도가 작은 자가 필요하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해안선의 실제 길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의 길이가 줄어들수록 유한한 해안선의 길이는 무한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면적 안에 무한한 길이가 들어있는 원리는 코후의 눈송이 구조로도 알 수 있고요.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통해 수많은 작은 삼각형들이 만들어지지만 결국 면적이 0이 되는 것 또한 프랙탈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프랙탈은 자연 속이나 생물체 내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계나 생물계에 있는 프랙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연계와 생물계 속에 깃든 프랙탈의 구조를 찾아보는 시간. 무심코 지나쳤던 곳곳에 프랙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조금씩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물방울이야? 똑같은 모양인데 똑같은 모양 반복되는 건데 얘는 그냥 큰 강줄기에서 우리 자연 속에서 프랙탈을 찾을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고사리도 프랙탈로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융털 안에 또 융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적으로 넓히는 건가? 자연 속에 있는 프랙탈은 비결정형 프랙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상의 일부분을 계속 확대할 때 전체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하늘 위에선 끊임없이 모습이 바뀌는 구름의 형태나 무섭게 내리치는 번개의 형태 또한 프랙탈 구조이고요. 땅에선 산악지방의 산봉우리 형태나 바람에 따라 형성되는 사막의 언덕, 그리고 오랜 세월 물줄기가 만들어낸 강의 형태 속에서도 프랙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자연계와 생물계 속에서 찾아낸 프랙탈은 과연 무엇일까요? 폐가 있는데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폐 속에는 폐포라는 작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같은 부피에서 표면적을 넓혀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줘요. 또 그리고 소장의 융털은 그 소장에 있는 표면적을 넓혀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자연 속에 있는 프랙탈은 눈송이도 있고 구름도 있고 고사리도 있습니다. 프랙탈이라는 게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요. 자연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포는 왜 분열하는가? 그래서 부피 대 표면적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실험에 그 한천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처럼 1, 2, 4 정육면체를 만들어 주세요. 생물계 속의 프랙탈 구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세포 분열을 들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세포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실험을 통해 알아낸다고 합니다. 실험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핵심 재료로는 한천가루를 물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섞어 굳힌 것, 수산화나트륨 용액 등이 필요합니다. 젤리처럼 굳은 한천을 한 변이 1cm, 2cm, 그리고 4cm인 정육면체들로 잘라야 하는데요. 한천의 표면적과 부피를 구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길이를 정확히 재면서 각각의 정육면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세포가 분열을 하는 원리 같은 걸 알아보는 건데, 한천가루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섞어서 염기성 용액의 색깔을 반응하게 한 다음에 이 한천 굳힌 거를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가 1cm, 2cm, 3cm, 4cm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가 준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넣은 다음에 닿는 표면적만큼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하면 반응을 한 부분이랑 속에 반응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표면적이랑 부피가 세포 분열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랑,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왜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한천을 굳힐 때 섞은 페놀프탈레인 용액 때문에 한천 조각을 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놓으면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반응해 표면적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넣어서 얘로 눌러. 얘가 뜨지 못하게. 너가 동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다 셋다 동시에. 염기성 용액에 한천을 넣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세 개의 크기가 다른 한천 조각들의 반응 시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천이 떠오르지 않도록 유리막대로 눌러주면서 반응을 확인해 볼까요? 한천의 표면이 옅은 붉은빛으로 물들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표면적이 작을수록 염색된 부분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세포가 세포 분해를 통해서 세포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세포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질 대사 효율이 높다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한천 조각들의 단면을 잘라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한천의 부피가 작을수록 내부까지 붉게 물든 것을 볼 수 있고요. 부피가 클수록 부피에 비해 지시약 반응이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마친 학생들은 얻은 결과를 꼼꼼히 정리하는데요. 같은 형태의 세포를 반복적으로 분열시키며 프랙탈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 세포 분열. 우리는 생물체 내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세포의 상대적인 표면적을 넓혀 대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생명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랙탈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은 수학의 원리로 프랙탈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질서 속의 질서, 불규칙 속의 규칙을 의미하는 프랙탈 이론. 수학에선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수학적인 측면에서 프랙탈을 살펴볼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프랙탈이 뭘까요? 특징. 그치. 내 안에 또 다른? 내 안에 내가 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 부분과 전체가 같다. 부분과 전체의 유사성 원리는 이 한 개의 삼각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삼각형에서 변의 중점을 이어 4개의 작은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정삼각형을 제거합니다. 이때 남은 정삼각형 한 개의 넓이는 원래 삼각형의 4분의 1. 남아있는 3개의 정삼각형들에게도 이와 같은 분할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삼각형들은 각 부분과 전체가 같은 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도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합은 무한대이다. 그리고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넓이는 0이 된다. 학생들은 위의 내용을 수학 공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요. 프랙탈의 기본 원리를 탄탄하게 정리한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하학의 원리가 기반되어 있는 프랙탈 이론을 수학적으로 풀이하기란 꽤 난이도가 높은 과정인데요. 선 후배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리 친구들은 시어핀스키의 삼각형 이론을 서서히 풀어냅니다. 이번 수학 시간을 통해서는 무한등비급수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좀 더 수학과 과학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랙탈을 과학과 수학의 관점으로 알아봤는데요. 프랙탈하면 예술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 시간에는 프랙탈을 미술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프랙탈 이해하기. 마지막은 미술 시간인데요. 프랙탈이 나타내는 무한 반복의 미학을
학생들이 직접 재현해 본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생물 시간에 공부한 내용과 수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과 같이 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자기 표현으로 나타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에 대해 공부하며 느낀 점을 반영해 자신만의 프랙탈을 그려보는 시간. 학생들은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해둔 프랙탈을 새하얀 도화지 위에 쓱쓱 나타냅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림 속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어야겠죠? 저는 삼각형이 반복되는 프랙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린 이유는 삼각형은 항상 180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도 삼각형이 항상 180도인 것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제 작품은요, 정사각형과 직각삼각형이 반복되는 구조인데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인데 그 정리를 제 작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추상 화가들이 원이나 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해 작가의 의도를 표현해냈다면 21세기에 나타난 프랙탈 아트는 부분이 전체로 반복되어 나가는 프랙탈 구조를 이용하며 과학, 수학, 예술, 그리고 창의력이 반영된 보다 진화된 예술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랙탈 구조는 매우 화려하고 환상적이며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학생들은 컴퓨터 그래픽처럼 정교하지는 않지만 창의적인 프랙탈 구조를 그려내며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들을 완성해 나갑니다. 저는 입술을 이용한 프랙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웃고 있는 입안에 더 작은 입이 있고 또 더 작은 입이 있는 모양으로 잇몸과 이빨을 대신해서 우주를 그려서 3차원적인 효과를 줬어요. 이거는 여름은 이제 푸르잖아요. 그래서 잎들이 연속되는 거 하고 이제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걸 보고 이제 프랙탈을 형상화한 거예요. 학생들의 창의적인 프랙탈 작품들. 빼어난 그림 실력에 한 번 놀라고 프랙탈 구조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낸 실력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멋진 프랙탈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창의 융합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프랙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학과 과학과 미술을 융합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비록 이과에 가지만 저의 미래에 있어서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적인 소양도 함께 기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말로는 많이 들었던 프랙탈이 명확히 뭔지 몰랐는데 그것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공부하게 돼서 좋았고요.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방법으로 접근해 보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였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분야라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간다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과 전체를 보는 시선, 그리고 반짝이는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